2016년 설립 논의가 중단된 부산 복합리조트 사업에 대해 지역 상공계가 다시 공론화에 들어가면서 지난 3월 14일 부산 상공회의소가 복합리조트 전문가 원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 회의 내용과 함께 복합리조트 추진 관련한 다양한 관점의 전문가 의견을 심도 있게 들어봅니다. 도움 말씀에 지난 원탁회의에 참석한 바 있는 윤태환 동의대학교 호텔 컨벤션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동의대학교 윤태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북항의 또 복합리조트 건설이 약 10년 전부터 논의가 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네. 네, 최근 좀 다시 논의가 되는 이유가 뭔가요? 북항이라고 이제 북한이 이 부산에서 복합리조트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적지라고 꼽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 이러한 어떤 위치에 대한 것들은 아직까지 좀 더 유동적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제 견해고요. 10년 전과 비해서 내부적 그리고 또 외부적 요인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보면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에 대해서 노인과 바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지역이 소멸을 하고 있고 또 부산이 하나의 새로운 핵심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이 대두되는 것 같고 사실은 그것보다도 이러한 복합 리조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장 큰 이유는 외부적인 요인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10년 동안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우리나라 이외에 다른 곳은 너무 빨리 변했기 때문이죠. 환경들이 너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 10년 동안 예를 들면 우리가 복합 리조트를 얘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싱가포르라든지 마카오 같은 경우는 이미 2단계 그리고 또 어떤 추가적인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 외에 일본 같은 경우도 다 이번 달입니다. 4월 28일에 어떤 12조 원, 13조 원에 달하는 복합 리조트가 착공식이 예정되어져 있고 그러면 2030년에 이러한 세계적인 규모의 복합 리조트가 오사카에 문을 열 예정이고 그 외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태국이 다시 또 복합 리조트를 투자를 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이고 그 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이슬람 국가죠. UAE 같은 경우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이유로 도박이 금지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복합 리조트를 추진하겠다라고 정부에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이러한 복합 리조트에 대한 얘기가 단순히 부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어떤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관광 산업이 사활이 걸려 있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를 제외한 어떤 외부의 모든 나라들에서 이러한 복합 리조트에 대한 투자가 말 그대로 붐을 이루고 있는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이 검토를 위해서 원탁협의체를 꾸렸습니다. 네네. 그때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서 진행을 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좀 분위기는 어땠고 어떤 내용이 논의되는지 궁금한데요. 네네. 사실 10년 전에도 이런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원탁 테이블이 있었고 그때도 제가 이제 참여를 해서 이런 회의를 진행했었는데 올해는 10년이 지난 올해에는 상당히 좀 분위기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는 말 그대로 어떤 찬반에 대한 논란이 꽤 있었고 시민단체라든지 어떤 언론 쪽에서는 이게 왜 필요하냐 이런 문제에 우리가 집중했다면 올해의 분위기는 왜 필요하나 라는 어떤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나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해외의 사례를 볼 때 이러한 어떤 새로운 관광의 핵심적인 앵커 시설이 꼭 필요하다라는 데는 참여하신 분들이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하는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번에는 그러면 부산의 복합 리조트를 우리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어떤 복합 리조트를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입지에 대한 얘기도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디에 그러면 만들어야 되냐 이런 데 대한 논의들이 주를 이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좀 문턱 중에 꼽히는 것 중 하나가 오픈 카지노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오픈 카지노가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일단 오픈 카지노가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어떻게 건설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올 때 빠지지 않는 어떤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오픈 카지노. 오픈 카지노는 말 그대로 오픈되어 있는 카지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국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우리는 오픈 카지노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이제 전문적으로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이런 단어는 사실은 아니고 오픈 카지노라는 개념 자체도 사실은 어떤 그 카지노 업계에 있는 해외에서 보는 시각에서 상당히 좀 생소한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네. 우리나라는 1960년대 후반부터 카지노를 도입하면서 내국인들이 출입할 수 없는 소위 말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는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하나 있는 오픈 카지노는 강원랜드라는 네. 시설이 있거든요. 거기는 내국인들이 출입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해서 오픈 카지노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 거고 이런 오픈 카지노가 어떤 복합 리조트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시설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논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그렇다면 좀 오픈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꿔야 좀 추진에 불이 붙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떤 방향으로 시민들을 설득시켜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오픈 카지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오픈 카지노를 생각하면 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죠. 어떤 강원랜드라든지 다른 사례에서 보듯이 도박 중독이라든지 어떤 범죄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돈 세탁이라든지 뭔가 범죄 그리고 또 어떤 여러 가지 뭐 가정 파탄 뭐 이런 연관된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실제 그러한 도박과 관련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들이 사실은 이러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넘어야지 어떤 복합 리조트에 투자 또는 어떤 오픈 카지노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강원랜드가 상당히 크죠. 그리고 네. 또 아마 매출액이 어느 정도냐면 1년에 한 1.5조 원 정도가 됩니다. 뭐 엄청나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양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불법 사행 산업 그러니까 강원랜드는 합법적이죠. 불법 사행 산업의 규모가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년에. 강원랜드가 1.5조 원 그리고 네. 또 우리나라에 17개의 카지노가 있습니다. 네. 16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데 그 16개의 전체 카지노를 합친 규모가 한 1.5조 원. 그래서 합치면 우리나라 전체 카지노 산업의 규모는 약 3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불법 사행 산업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그것보다 좀 배 이상 있지 않을까요? 배. 102조 원이 넘습니다. 배가 아니죠. 거의 뭐 100배에 그러네요. 가까울 정도로. 네. 그러니까 네. 소위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불법 사행 산업의 규모가 크고 불법 온라인 카지노 같은 경우도 이미 30조 원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합법적인 카지노 산업이 10배가 넘는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러한 불법 사행 산업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만약에 그곳에서 어느 정도의 부분을 합법화시키고 그리고 또 그러한 돈들을 도박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어떤 부작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또 세금으로 우리가 환수를 하고 쓸 수만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한 큰 성과가 아닐까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복합 리조트 사례를 보면 인천 영종도나 태안 사례가 또 있습니다. 네, 적자나 좀 시공사 경영 악화 같은 문제들이 좀 있기도 했었는데요. 좀 부산에서 복합 리조트를 추진할 때 염두에 두어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인천 영종도에 있고 서해 태안에는 없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없고, 네네. 네.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한국형 복합 리조트라고 할 수 있는 곳은 두 군데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드림타워와 그리고 랜딩 카지노라고 하는 시나월드 그리고 인천 영종도의 파라다이스 시티와 인스파이어라고 하는 네 곳이 있는데 그렇죠. 최근에 이제 인스파이어가 어느 정도 이제 경정상의 문제로 인해서 경영권이 다른 어떤 펀드로 넘어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 말은 네. 아직까지 이러한 어떤 복합 리조트의 운영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인데 자, 여기도 저희가 몇 가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형 복합 리조트라는 것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 그러니까 오픈 카지노가 아니라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기 때문에 어떤 투자의 금액 자체가 사실은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져 있죠. 우리나라의 한국형 복합 리조트 특히 인천에 있는 이제 두 가지가 가장 큰데 파라다이스 시티와 그리고 인스파이어 같은 경우는 뭐 약 한 2조 원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각각. 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 같은 경우는 초기 투자가 6.5조 원, 7조 원 정도, 그리고 지금 추가 투자가 4조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10조 원 정도가 되겠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착공이 예정되어져 있는 일본의 오사카의 MGM 오릭스 복합 리조트 같은 경우는 13조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 투자를 받아서 어떤 전 세계 관광객을 끌 수 있는 매력적인 시설을 만드는데 절대적인 투자 규모 자체도 경쟁이 사실은 어려울 정도로 한국형 복합리조트는 작다라는 이러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네. 또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복합 리조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투자를 많이 받고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컨텐츠를 채우느냐. 이 복합 리조트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대상물이 아니라 사실은 복합 리조트는 일종의 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패러다임 자체가 카지노의 라이센스를 사용을 해서 실제 카지노 산업에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카지노 라이센스를 제공해 주는 대신에 그 어떤 카지노 라이센스를 담보로 해서 다른 관광시설, 문화시설을 투자를 받고 그리고 또 그러한 다양한 큰 복합 문화시설을 통해서 외국에 있는 관광객들을 우리나라 또는 부산으로 끌어오는 게 목적이거든요. 자,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네. 이러한 복합 리조트 자체는 하나의 틀이고 그 안에 어떤 컨텐츠를 채울 것인지가 핵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어떤 경쟁력이나 차별화를 가지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우리나라가 현재 어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매력 또는 뭐 K 문화 같은 것들이 될 것이고 네. 부산 같으면 말 그대로 부산형 복합 리조트 어떤 부산의 정체성, 부산이 가지고 있는 해양 문화 이러한 부산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어떤 차별화된 복합 리조트를 만들 때 어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외국인 관광객들을 더 끌어올 수 있고 또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그 안에 들어있는 콘텐츠가 좀 중요할 것 같다. 그럼요.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고요. 또 규제 개혁이나 정책 전환도 필요할 부분일 것 같은데요. 또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규제 개혁 그리고 또 정책도 필요하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게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인식 전환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어떤 단순히 카지노 어떤 뭐 사행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복합 리조트라는 게 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어떤 붐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역 경제에 정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보고를 아시죠? 보고라는 뭐 물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보고는 네. 독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런데 이러한 독을 전문가인 요리사가 잘 제거를 하면 정말 고급 훌륭한 식재료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카지노나 복합 리조트는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하고 부작용을 감소시키는지에 따라서 매우 중요한 어떤 경제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와 함께 말씀하신 대로 입법이나 어떤 규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카지노에 대한 어떤 단순히 오픈 카지노를 유치하는 것보다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카지노 산업에 대한 관리 감독 규정이 강화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러한 어떤 카지노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법규가 전 세계적인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는 17개의 카지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걸 담당하는 공무원이 문첩에 한 4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2개의 복합 리조트 카지노가 있는데 그걸 담당하는 카지노 감독위원회는 200명의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이번 일본 같은 경우는 하나의 복합 리조트가 들어서는데 그 카지노 사행 산업을 담당하는 전문 기구에는 100명 이상의 직원들이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어떤 관련돼 있는 어떤 규제라든지 규정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안전 장치를 만든다면 충분히 어떤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면서 지역 경제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전 세계적으로 아까 복합 리조트 유치에 좀 열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이 골든 타임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골든타임 맞죠? 사실은 좀 늦은 감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사카의 복합 리조트는 4월 28일 이번 달에 착공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미 일본은 20년 전부터 준비를 했고 10년 정도 전부터 공식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어떤 그 총리 주재하에 추진을 했고, 그리고 이제 2030년이면 일본 오사카에 어떤 12.8조 원에 달하는 이러한 복합 리조트가 만들어지고, 사실은 배후 시설에 10조 원 정도가 더 투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23조 원 정도가 되겠죠.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2030년 지금부터 5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에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의 3배에 달하는 이런 복합 시설 그리고 카지노가 들어선다면 우리나라 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당장 부산에서 오사카까지 가는 여러분들 비행기를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는데 40분이면 갈 수 있거든요. 네. 강원랜드까지는 차로 운전하면 뭐 5시간 정도가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광 산업이 받을, 그리고 또 우리나라 어떤 관광객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외화 유출은 불 보듯이 뻔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골든타임을 사실은 좀 이미 우리가 좀 놓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빨리 대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부산이 또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또 진입을 했습니다. 복합 리조트가 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네네. 카지노 자체로 사람을 끄는 건 복합 리조트가 아니고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카지노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카지노 자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갬블러라고 하는 도박을 하시는 분들을 유치를 했다면, 우리가 이제 싱가포르 이후에 이러한 어떤 카지노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한 것이, 카지노 라이센스를 정부에서는 허가를 해주고, 그 대신에 그 카지노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공연장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컨벤션 센터라든지, 그리고 또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의 관광 문화 시설들을 만듭니다. 쇼핑몰을 포함해서. 그리고 또 그러한 시설들로 일반 관광객들을 지역으로 유치를 하는 게 사실은 복합 리조트의 목적이 될 거고, 당연히 부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 부산 전체를 핵심적으로 변화시킬 앵커 시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싱가포르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마리나 베이 샌즈를 건설함으로써 싱가포르 전체 관광 산업의 어떤 성장을 견인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충분히 부산도 이런 어떤 복합 리조트를 통해서 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콘텐츠가 아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로서 좀 추천할 콘텐츠가 있으신가요? 사실은 이 복합 리조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형태로 하나는 이제 비즈니스 중심형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위락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관광시설 중심형 시설로 나눌 수 있는데, 싱가포르는 두 개의 복합 리조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나 베이 샌즈 MBS라는 마리나 베이 샌즈는 비즈니스 중심형입니다. 이 비즈니스 중심형 시설은 컨벤션 센터라든지 전시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위주로 만들어서 비즈니스 관광객들을 끌고, 그리고 도시의 랜드마크로서 어떤 도시의 상징적인 건축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하나 더 있는 복합 리조트는 RWS라고 하는 리조트 월드 센토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센토사 섬에 있는 곳인데, 여기에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어떤 그 팀파크, 테마파크가 들어서 있거든요. 위락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비즈니스 중심형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위락형, 어떤 우리가 해양 도시라는 특징을 살려서 해양 레저 중심, 그래서 위락형과 그리고 비즈니스형이 적절하게 조합된 이러한 어떤 컨텐츠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어떤 시설물들은 사실은 투자의 규모에도 영향을 받지만 입지에 따라서도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항,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북항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중심형의 기능들이 좀 더 많이 커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몇몇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가덕도 같은 경우,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가덕도 지역에 만약에 이런 복합 리조트가 만들어진다면 좀 더 위락형의 시설들이 좀 더 강조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복합 리조트를 유치해야 한다는 지역 상공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이해와 합리적인 공론화 과정임을 재차 강조하며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